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재정지원처 프로포잘 작성 사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차로는 14주차 2차 시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공동 모금회 지난 시간 하다가 마쳤죠. 예,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 13장은 공동 모금의 프로포절이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이고요. 오늘 그 부분이 좀 끝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즈를 일부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산재단 프로포즈 이런 식으로 지금 13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공동 모금회의 해낭이었죠. 98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지방모금회부터 먼저 설립되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똑같은 건데요. 예, 프로포저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생각을 해서 작성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지금 사례를 두고 지금 조목조목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공동모금의 표지 작성 사례였죠. 예,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프로포절의 사업 신청서라든지, 프로포절 작성 순서 배웠을 때 맨 표지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는 공동모금에는 2020년, 예를 들면 20년 신청사업, 배분 신청서 맨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신청기관 해낭들이 이렇게 붙는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이 서식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인데요. 앞에는 표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표지의 성격입니다만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서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명만 읽어봐도 이 사업 계획서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단어들을 언어를 선택해서 사업명을 좀 나타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인데요. 이게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본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1. 사업명,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이었고요. 예, 이번 시간 목차입니다. 앞에까지는 간단한 지난 시간 했던 걸 복습을 했죠. 예, 이번 시간에는 공동 모금회의 일부 남았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은 교재로 따지면 237페이지까지 했죠. 그러면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좌측에 238페이지, 이 표는 여러분들이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원래 창안낸 사람이. 예. 겐트라는 사람이 1919년도에 창안낸 거죠. 미국 사람인데요. 교재 159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면, 예. 찾으셨나요? 겐트 도표라는 게 나오죠. 예, 이게 겐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겐트 도표입니다. 이게 진행 과정을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마찬가지 공동 모금에도 겐트 도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채용, 그 다음에 참여자
관련, 그 다음에 자기 탐색 프로그램, 뭐 모니터링 중간에 우리 모니터링도 중간에 한 번씩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치유여행 프로그램, 능동적 삶 실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사업 평가를 맨 마지막에 한다. 뭐 이렇게 색깔을 조금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각 효과를 노리는, 전체를 보는 시각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여러분 눈에도 한눈에도 들어오죠. 그러기 위해서 사업 진행 일정을 겐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239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사업 진행 흐름도가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서 진행 흐름도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심사하는 사람이 심사를 할 때 이해를 쉽게 하도록, 즉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 부분을 보면, 그럼 사진 진행을 위한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사업 진행 흐름도의 중간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까맣게 되어 있는 동그랗게 만드는 문제, 사진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 그 다음에 조그만한 글씨는 전담 인력 채용, 그 다음에 동행자 모집, 참여자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치유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동행자 교육도 하고 치유여행 떠나기 어르신 동행자 교류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 사업 마무리로 넘으면 자기 보고서 작성하고 사업 평가에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는 그 어르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과거라든지 이런 걸 쭉 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진행 흐름을 간단한 도표로 만들도록 그렇게 넣어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관 연계 협력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인근 기관들과 서로 협력을 하고 우리의 프로그램, 즉 모금의 프로그램을 협력도 하고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무부서, 만약에 시청의 사회복지 쪽이들, 뭐 어르신이면 어르신 사회복지 담당하는 쪽,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락처를 만들어 줘서 어떤 사업은 어디에 하고 연락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옛날에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라 그랬죠. 그랬고 또 주민센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이제 경로당, 이 사업은 노인의 이제 나를 만나러 갑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 노인의 자기 짜증도 많이 내고 뭐 세상살이를 조금 지금 건태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알게 해서 새로운 건강한 노인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경로당에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연락도 한다든지 뭐 참여자를 좀 오도록 유도한다든지, 또 거기서 포스터도 갖다 붙이고, 또 여러분 경로당에 가면 다 회장도 있습니다. 회장 총무가 있으니까 회장 총무한테 부탁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그런 거죠. 또 인근에 다른 종합복지관이 있다면 복지관과 사업을 연계를 좀 할 생각이죠. 좀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진행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탁도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인근 종합복지관, 그런 복지관들을 또 다른 또 노인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복지관이 있으면 그런 요한복지관들의 그 협력 전략이라든지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이 사업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주위에 공동 모금회한테 우리 주위에는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많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조금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저도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색깔이 왜 나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그대로 지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한번 올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240페이지는 좌측 부분은 쭉 그러한 그 기관들을 리스트 드립니다. 쭉쭉 내려오다 보면 좀 특이한 게 보면 뭐 중간 쪽에 보면 무슨 시장 상인회 이런 것도 있죠. 또박이 모임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또박이 모임을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 하고 이런 거죠. 연결되는 거죠. 이런 또박이 모임은 지난 시간에 뭡니까 이게? 언제나 한결같이 순수한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뜻의 우리말입니다. 이 또박이 모임을 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또 그것도 만들고 친목도 도모하고 늘 함께하는 한결같은 사람들 막 이런 취지로 이제 또박이 모임을 주체를 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만들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이 문제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작은 도서관 있죠. 작은 도서관은 주로 이제 이게 글과 글 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도서관이죠. 거기 가면 뭐 자기 글 쓰는 폼이라든지 이런 자기 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돼 도서관에는 당연히 그런 책들이 비치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작은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자기 보고서 쓸 때 그 자기 보고서를 쓰는 요령 책자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게끔 작은 도서관하고 사업 연계를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가 이제 큰 타이틀이 아까 1번이 뭐였습니까? 사업명이었고 2번이 사업 계획이었죠. 여러분 이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체계로 되어 있었죠. 2번은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이네요. 1번은 사업명, 2번은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본론이 되었고요. 그까지가 지금 요 주위에 각종 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유사단체 리스트까지 하는 것이 이제 말한 두 번째 말한 그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이고요. 이제 오른쪽 241페이지를 보면 화면에 있는 여러분 241페이지에 세 번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은 사업명, 2번은 사업 내용 및 전략이었죠. 자, 그럼 3번은 예산 편성입니다. 여러분 예산 편성을 가만히 이래 한번 보면 제일 여러분들 예산 편성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러분 산출 근기입니다. 산출 근기를 잘 써두셔야 되는 거죠. 꼼꼼하게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이러면 여러분 신뢰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산출 근기를 꼼꼼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다과비 5,000원인데 10명이다. 10명을 10회해서 50만원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잘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위에 원이죠. 단위도 잘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꼼꼼히 검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가비가 50만원인지를 이렇게 5,000원 곱하기 또 10명 또 곱하기 10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꾸 그 계산기로 두드려서 또 검산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틀린지를 여러분 수치는 잘 틀립니다. 검사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만약 수치가 틀려서 뭐 보고가 된다든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한 이 심사하는 사람이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수치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치를 쭉 작성을 해서 예산 전체에 사업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나와가지고 예산 전체가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줘야 되죠. 그럼 소개를 보면 사업비는 1139만원, 비율적으로 96%고요. 또 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주로 관리 운영하게, 사무실 복사비라든지 사무실 복사기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 관리 운영비입니다. 40만 2,6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차지하는 비용이 3.4%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교적 예산 편성은 잘 되어 있죠. 맨 위에 우리가 이 표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목, 세목, 세세목, 계, 그 다음에 산출근기, 근거, 그 다음에 예산 조달 계획, 신청 금액, 비율적으로 100%죠.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사업은 다 자부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칸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여기도 보면 총계가 맨 위에 있습니다. 즉 결론이 항상 올라오는 거죠. 즉 이것을 읽는 수요자, 즉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가 보내면 공동 모금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수요자죠. 그럼 수요자가 보기 좋게끔 해서 결론을 먼저 위에 드리. 그러니까 총계금액 1179만 2,600원을 맨 울로 총계에 올려서 전체가 이만큼 드는구나 이런 결론부터 먼저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보고서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문제의식.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어필이 돼야 이 사업은 참신하구나. 그러고 실행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상당한 이제 효과를 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심사한 사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잘 좀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사업 계획의 배경을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총 무료 급식소 등록인은 한 300명쯤 되는데 서로 간에 자꾸 줄을 먼저 서고 이리 쓰고 작은 다툼이 자꾸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이 노인들은 그러면 이런 세대들은 문제의식이 있으면 좀 더 저렇게 서로 친하게, 좀 더 화목하게, 좀 더 서로 싸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치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출발이 시작되니까 사업이 계획이 하게 된 배경이죠. 즉 기획 의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획한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6.25라든지 6.25 지금 세대들 좀 지금은 거의 살아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80 넘은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유년 시절에 우리가 6.25를 거치고 나서 가난한 시대, 즉 보리고개 시대가 늘 있었던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이런 분들이 그 살아온 가정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또는 줄을 서면서 또는 다른 복지관에 가지고 와서 줄을 서면서도 좀 아둥바둥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자기들이 그 다른 세대와 다르게 이 나라에서 고생한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랬는데, 그럼 그 고생한 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때를 추억을 해상을 한다든지 고생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또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비록 고생한 우리 세대지만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고생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일어나도록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 프로그램을 편성함 해보겠다. 이런
이렇게 사업계획이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른쪽 중간쯤 보면 약간 중간에서 약간 밑쪽으로 보면 첫째 좀 굵은 교재에 보면 굵은 글씨가 있죠. 첫째 자신의 과거를 직접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그러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게끔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프로그램의 원래가 기획 의도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치유 예행 프로그램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신의 과거를 직접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되더고요. 두 번째는요, 어르신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굵게 이렇게 썼다는 것은 심사를 보는 사람이 좀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의 중요한 기획 의도다. 내 중요한 사업 내용이니까 좀 이 부분을 읽어보고 중요점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업계획 쓸 때는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친다든지 조금 중요한 부분을 굵은 글씨체로 PC에서 해서 중요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억의 장소에 방문하면서 생생한 옛날을 떠돌리면서 생생한 어떤 그런 기억들을 해상시키면서 자극도 주고 내가 고생했던 그 시절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해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못하던 그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나를 되돌아보게끔 해서 오늘날 어르신들에게 과거의 그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서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 즉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으로 방향턴을 시키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개선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치유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나를 찾는 기회를 주어진다. 이렇게 어떤 요지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글로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의식 4번에서 첫 번째는 사업계획 배경, 기획 의도였고요. 두 번째는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기존 이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삶을 바라는 이런 다른 그런 사업과의 또 차별성을 좀 둬야 되는 거죠. 차별 없으면 뭐 기존 프로그램 잘 하고 있는 걸 또 차별도 없이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뭐 차별성이 없으면 사실은 공동 모금에서 자금 배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성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사회적 관계만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겠다. 내만의 이제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가 내가 가고 싶은 장소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상당히 피동적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피동적이고 내 것만 찍기에 이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 사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을 정진을 시켜 가지고 나의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의 주체성 정립이야 노력도 관을 넣어서 그 어르신의 자신의 심리 정서적 상태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를 만나러 가는 의미가 담겨진 여행, 치유여행,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과거의 나를 좋았던 장소 또는 추억이 많이 담겨있던 장소를 가보면서 나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먼저 만나 그런 의미가 있는 여행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 다른 사업과의 유사의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청 기관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 계획을 만들 때 보니까 여러분 신청 기관이 가지는 그 강점을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한테 좋은 것은 내세워야 되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죠. 내한테 우리 기관이 좋은 면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게 있는 거 여기 한번 볼까요? 어르신 나들이 자조 모임 활동의 구성 및 활동. 어르신 나들이 모임이 우리는 잘 갖고 나들이 모임을 잘 유지해 왔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한돈밖에 부정기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 나들이 자조 모임을 하고 또는 봉사단 대학과 연결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 나들이를 우리는 자주 해왔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해왔다. 그건 이제 다른 기관보다 크나큰 장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많이 개발했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그 다음에 인적에 우리 유사한 보다는 사회복지단체가 많다. 아까 사회복지단체 위에 신청 내용이 다 한 페이지 반을 만들어 드렸다 아닙니까? 자, 봐라. 이렇게 우리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어 있는 기관이다. 이런 걸 어필로 하는 거죠. 즉,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개발화된 돌봄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시오 드라마를 통한 비문의, 즉 무슨 말입니까? 비문의 어르신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 비문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따지면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자아 존중감도 좀 높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러면 소시오 드라마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연극의 한 계통인데 전체적인 주제와 어떤 지침은 감독이나 또는 이 총괄자가 제시해놓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은 자기들끼리 하고 또 상당히 자율적인 연극 모임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닌 그 안에서는 노인들끼리 자주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친밀감,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면서, 물론 거기서 싸울 수도 있지만, 서로 양보한다든지, 또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친밀감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인데, 비문에 글 쓰는 게 아니고, 조금, 한글을 조금, 몰라도, 모르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거와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인근에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도 조금 찬조해 줄 기업도 있고, 좀 우리의 이 사회, 우리의 복지관이 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좀 도움 줄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죠.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목표 및 평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서 맨 마지막에 배운 게 평가였죠.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지면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억의 장소를 어르신 찾아가게 해서 여행을 통해 자기의 치유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기 탐색과 치유 여행을 통해 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 말이 참 좀 부드럽죠. 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자기 주체적인 실천의 삶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 모금회의 직원이라면 이 정도면 통과시켜 주겠죠. 그런 뜻을 여기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여러분 이제 산출 목표가 나오네요. 산출 목표는 2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산출 목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세부 사업이 이제 자기 탐색 프로그램, 과거죠. 그 다음에 지유여행 프로그램, 현재. 그 다음에 능동적 삶 실천 프로그램은 미래에 변화된 우리 클라이언트 참여자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산출 목표를 마음 알기 자기 탐색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알기 집단 프로그램인데 10명을 10회 하면 10명을 10회 하면 100명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산출 목표를 이것도 약간 여러분 목표는 좀 수치화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서 두리뭉실보다는 수치화 해주면 상당히 기관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도 어떻게 하겠다. 평가 도구는 어떤 것이고 측정 시기는 언제 하겠다. 우리 평가 도구 이런 거 다 배웠죠. 평가 도구 뭐였습니까? 가장 흔하고 많은 게 뭐였죠? 설문조사 아니었습니까? 설문조사였죠. 자, 그런 것처럼 문제 설문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문제 이렇게 중간중간이 한다든지 이런 측정 시기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을 안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윤곽도 안 잡히고 이러면 그만 점수를 평가하면서 그만 아이고 이것도 사학계획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인데요. 이 사업을 종료 후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 지향점을 명시를 하는 거죠. 결론 아닌 결론을 지금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 수행이란 기대 효과가 있다. 여러분 기대 효과는 어디에든 다 들어오는데요. 다 들어오는 칸이죠. 기대 효과가 뭐다? 과거 가족과 생계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기 자신 삶을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고 커왔다 아닙니까? 또는 커왔다는 것보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해서 자기 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못한 탓에 지금의 이제 불안한 심리적 정서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면 이거를 이런 과거의 나를 여행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거를 있는데 본 사업에 참여 어르신들이 이런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픈 상처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를 지금의 하나의 경험 또는 느낌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과거 시점에서 머무르던 자기 자아가 현재 시점에서 활동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고민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다른 어르신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사업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그럼 상당히 지역사회가 조금 변화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걸 어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당연하죠. 이 사업을 공동모금회가 재정 지원으로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떠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즉 사업적 측면에서는 이번 사업의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맨 마지막 제가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세 번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문화 아이디어를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르신의 자기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이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르신들의 아이디어, 여가 문화 아이디어를 활용한 어르신들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 사학계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다 활용하겠다. 이래 하니까 이것을 읽는, 즉 이것을 보고 있는 공동모금에 심사하는 공동모금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면 좀 참신하고 좀 지역사회에 이바지 않을 어떤 그런 진정성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업 지원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점수를 높게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잘 따듬어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거는 뭐 어디 가도 필수적으로 붙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 이거 빠뜨리면 제일 좀 그렇죠. 예, 이건 필수적으로 뒤에 붙여서 마지막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공동모금에 심사할 때 붙여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 잘 학습 시간이 왔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삼성재단과 아산재단 부분들을 삼성재단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아산재단을 할 생각입니다. 프로포즈를 서식이 작성된 사례를 샘플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따지면 251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정도까지가 되네요. 쭉 꼼꼼히 읽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쭉 이렇게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서서히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더울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험은 뭐 대면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6월 16일 6시쯤 칠 시간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 화요일에 시험이 지금 시험 장소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